옛날 아주 먼 옛날 한국의 영동 지역에는 장엄한 산과 맑은 강 사이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매일 아침 이슬이 맺힐 때마다 나타나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무지개가 산에 사는 신비로운 용의 숨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용은 하늘을 날며 그 빛을 산 아래로 들이웠고 그 빛이 강에 닿으면 무지개가 생긴다고 했다. 용에 대한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용을 신성하게 여겼다. 용은 두려운 동시에 존경의 대상이었다. 사람들은 용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기로 맹세하고 매년 봄이 되면 특별한 제물을 올려 용을 기리곤 했다. 어느 해 봄, 평소와 마찬가지로 제물을 바치던 중 마을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웃 마을에서 온 한 여행자가 용의 무지개를 보게 되었고 그것이 보물을 숨기고 있다는 속설을 듣고 욕심을 부렸다. 그는 밤이 되자마자 몰래 강변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 용을 찾아 나섰다. 어두운 숲속을 헤치며 여행자는 용의 굴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만난 용은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 용은 여행자의 욕심을 읽고는 그에게 큰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다. 용은 입을 열어 말했다. 욕심은 너를 멸할 것이다. 진정한 보물은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잊지 말거라. 그 순간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져 내려 여행자를 둘러싼 하얀 빛 속에 감싸였다. 시간이 지나 여행자는 정신을 차렸고 자신이 마을 강가에 누워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경험한 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고하고 자신의 욕심을 참여했다. 그의 이야기에 감명받은 마을 사람들은 더더욱 용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마을에는 평화와 번영이 깃들었다. 영동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아침마다 강가에서 무지개를 바라본다. 그들은 그것을 용의 사랑의 표시로 여기고 각자의 마음속 작은 욕심을 되돌아보며 용을 기리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산다. 이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감사의 중요성과 내면의 깨달음을 상기시키며. 두 번째 이야기의 딸. 지금의 익산 땅에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며 주변에는 나무들이 빽빽이 우거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달빛 연못이라고 불렀다. 이는 한밤중에 이 연못이 달빛을 받아오느니 빛나며 신비한 기운을 발하기 때문이었다. 달빛 연못에는 전설적인 존재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그 주인공이다. 수백 년 전 하늘의 신들은 자신들의 용 중 하나를 인간 세계로 보내어 사람들을 돕고 신의 뜻을 전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었다. 이 용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익산의 달빛 연못의 자리를 잡았다. 달빛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렸다. 연못의 물로 농작물을 키우면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었고 병에 걸린 사람이 연못의 물을 마시면 병이 씻은 듯이 낫곤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신성시하고 매년 축제를 열어 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들은 노래와 춤을 준비하고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연못가에서 축제를 벌였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상인이 찾아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못의 흙을 가져가면 큰 재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꾀었고 몇몇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고 연못에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연못이 고요하게 어두워지더니 거대한 파도가 일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용이 하늘로 올라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욕심에는 끝이 없으니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지 않겠다. 용이 떠난 뒤 연못은 더 이상 달빛에 빛나지 않았고 주위의 나무들은 시들어갔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해마다 그들은 용의 용서를 빌고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른 어느 날 밤 한 젊은이가 연못가에 홀로 앉아 용에게 용서를 빈 뒤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은빛 비늘을 가진 용을 만났다. 용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교훈을 배웠다고 믿는다.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그날 이후로 달빛 연못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고 익산 마을은 용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욕심을 경계하며 달빛 연못과 용의 전설을 후손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익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지혜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김해 지역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평소에는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밤이 되면 신비로운 빛이 연못을 감싸며 불빛이 하늘로 쏘아오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못을 달빛의 연못이라고 불렀습니다. 연못에 대한 전설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의 보순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신선은 연못에 자신의 마법을 담아 두었고 밤마다 달빛의 금화법이 반사되어 특별한 힘을 발휘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김해 마을의 소녀 소희라는 늘이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습니다. 소희는 신비로운 연못을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소희는 몰래 집을 나서 연못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깊은 밤이었고 모두가 잠든 시간이라 소희는 아무도 모르게 연못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연못에 도착한 소희는 숨을 죽이고 쭈그리고 앉아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못의 물결 속에서 은은한 빛이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어느새 연못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 마리의 황금빛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고기는 소희를 바라보며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고 소희는 그 물고기에 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 황금 물고기야. 넌 이 연못에서 어떻게 지내는 거니? 물고기는 잠시 소희가 한 말을 이해하는 듯 보이더니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연못의 수호 물고기란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신성하게 보호받아 왔단다.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 연못의 신비는 함부로 드러나지 않아 소희는 물고기의 대답에 깜짝 놀랐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 연못의 신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물고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연못의 비밀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알려져야 하지 않지만 내가 진정으로 이 연못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그 신비를 소중히 한다면 너는 이곳에 친구가 될 수 있단다. 그리고 이 연못은 너에게 언제든지 그 신비를 나누어 줄 것이야. 소희는 물고기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연못을 떠나지 않고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연못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듯 더 밝은 빛으로 그녀를 감싸주었습니다. 이후로 소희는 그 연못에서 연못의 수호자가 되어 비밀을 간직하며 다른 마을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그곳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장래의 연못이 주변의 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소희는 연못의 수호자로서 목소리를 높였고 그 덕분에 연못은 사람들의 소중한 자연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김해의 연못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남아있으며 밤이 되면 여전히 그 신비로운 빛으로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공기로 유명한 평창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겨울이 되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곤 했습니다.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에도 가을날의 단풍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겨울 풍경 덕에 눈꽃 마을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마을에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눈이었습니다. 눈이는 하얀 눈처럼 순백의 마음을 가진 아이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눈 내린 산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의 이름처럼 겨울이 온 동안 그녀가 행복하게 뛰노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눈이가 살던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을 어귀에 위치한 눈꽃 나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서 있는 이 나무는 겨울이 되면 신비롭게도 다른 나무들과 달리 새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눈꽃 나무는 1000년 전 하늘의 요정이 이곳에 내려와 마을 사람들의 평화를 기원하며 심은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해 겨울 다른 해보다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이었습니다. 눈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꽃나무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이었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눈꽃나무에 다다르자 눈이는 그 나무 아래에서 오색 찬란한 빛을 발하는 작은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눈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소녀가 위험한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하늘 요정 미라라고 소개하며
천년의 시간 동안 눈꽃나무의 수호자로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누니에게 다가와 고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니가 이 마을의 따뜻함과 사랑을 지켜왔듯이 나도 이 마을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임무를 힘들게 다할 수 있기에 누니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누니는 기쁜 마음으로 미라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누니는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눈꽃나무를 돌보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미라는 누니에게 사라진 마법의 힘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방법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한결같아지자 어느 날 미라는 누니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누니야, 내가 지킨 평화로운 마음들이 이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야. 이제 너는 눈꽃 마을의 새로운 수호자야. 그 후로도 누니는 눈꽃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사랑과 기대 속에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을의 모든 이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수호자의 이야기를 간직하며 평창에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평창의 첫 번째 눈이 내리는 날에 특히 많이 이야기되곤 했습니다. 눈꽃 마을은 여전히 사랑과 신비로 가득한 곳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